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줌 인핸스 팀입니다. 저희는 위성사진에 특화된 초해상화 모델 구축 전략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분야든지 AI가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지난 1년간 타사 대비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보다 더 큰 성장을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플래닛랩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위성 사진을 판매하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위성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위성 이미지는 도시 계획이나 농업, 재난 모니터링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잘 보일수록 정확한 분석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와는 달리 현재 지구 궤도에 운영 중인 많은 위성들이 오래된 저해상도 카메라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사된 위성의 수명 주기가 길고 고해상도 위성으로 교체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는 높은 취득 비용, 제한적인 촬영 빈도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부재 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위성들에서 나오는 저해상도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광범위한 지역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해상도 위성 이미지의 이런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슈퍼레졸루션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 슈퍼레졸루션 기술들은 시각적 자연스러움에 치중함으로써 객체 경계나 세부 정보 손실 등 구조적 왜곡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원본 사진에다가 일부분만 그 슈퍼레졸루션 결과물로 덧붙여 놓은 사진인데요. 어디가 덧붙인 부분인지 티가 거의 안 날 만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 영역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중앙 부분이 바로 덧붙인 부분입니다. 주변 환경과 유사한 질감으로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원본을 보면 많이 왜곡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속방지턱이나 건물의 경계 등이 흐릿해지고 차량의 모형은 왜곡되고 주차선은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보시면 이쪽에 길이나 건물 외형, 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왜곡되는데요. 이런 왜곡이나 손실은 분석 데이터로서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가치를 높이고자 슈퍼레졸루션 기술을 쓰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 프로젝트는 위성사진에 특화된 슈퍼레졸루션 모델 구축 전략을 탐구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어떤 모델 구조가 적합한지, 여러 학습 전략을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실험하였고 그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성능 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일련의 탐구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략들이 효과적이지 않았는지를 규명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위성 이미지 초해상화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가 밑바탕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고부가 가치 분석 정보를 추출하여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제가 팀 리딩을 맡아 프로젝트 관리 및 자기주도 사전학습 실험을 수민님과 지웅님께서는 다양한 의미정보 기반 학습 방법을 실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 작업은 한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실험은 어떤 모델 구조가 적합한지, 어떤 사전 학습 방법이 효과적인지, 학습 과정에서 엣지 정보를 부각하거나 구조적 특성 관련 손실을 추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실험들로 진행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실험 방법과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구조 실험에서는 CNN, 디퓨전, 트랜스포머 기반 슈퍼레졸루션 모델들 중 좋은 평가를 받는 모델들의 위성 이미지를 학습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이브리드 어텐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햇 모델에서 가장 이제 위성 사진에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PSNR 심 LPIP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구조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화질을 평가하는 PSNR에서 그리고 구조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심에서 각각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후 후속 실험에서는 모두 햇 모델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LPIPS 같은 경우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의미하는데요. 디퓨전 기반 모델인 EDFSR 모델에서는 앞서 문제정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시각적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이 LPIPS라는 지표가 가장 좋게 우수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다른 지표에서는 최하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엔 자기주도 사전학습입니다.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를 응용하여 만들어진 스윙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방식을 실험했는데요.
입력은 고해상도 이미지 패치를 사용하였고 이 이미지 패치 중 일부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여 인코더에 입력 후 이를 간단한 디코더로 복원하는 방식의 사전학습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인코더는 이미지의 전역적 맥락과 의미론적 관계를 깊이 학습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바로 이 부분이 위성 이미지 학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학습을 통해 구조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한 실험 설계였습니다. 사전학습 과정에서 모델은 보이는 부분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맥락적 구조적 특징을 추론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사전학습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하였습니다. 네, 하나는 입력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의 일부를 가리고 입력에 넣는 것은 픽셀 단위에서 볼 때는 저해상도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는 슈퍼 레졸루션 모델과 결국 유사한 방식이 됩니다. 슈퍼 레졸루션 모델의 입력은 단순히 픽셀 수만 적을 뿐 아니라 저풀분질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스크드 오토엔코더 학습 방식이 오히려 쉬운 방식이 돼서 충분하게 특징 추출 능력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디코더를 작게 설계해서 인코더가 복원을 위한 특징을 잘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슈퍼레졸루션 모델도 매우 간단한 디코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더욱 마스크드 오토엔코더 방식의 의미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레졸루션 학습 과정에서 입력인 저해상도 이미지의 일부를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학습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명명하기로는 마스크드 슈퍼레졸루션이라고 이름 붙인 방법으로도 사전학습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기존 방식들에 비해서 다소 성능이 나아지긴 했으나 역시나 안 한 것보다 못한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자료들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1번, 2번은 이미 앞서서 언급드린 내용이고요. 저희 SR 모델이 해상도를 4배 높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데요. 저해상도 이미지는 이미지 원본 대비 4분의 1 크기이고 그것은 75%의 픽셀 정보가 이미 손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가 마스킹을 적용했을 때 마스크드 오토엔코더 원 논문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마스킬 비율인 75%를 넘어서며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슈퍼레졸루션 모델에서 사전학습은 동일한 태스크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의 양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방식의 동일한 태스크로 사전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데이터 양에 따라서 이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개선되는 효과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미정보 기반 학습 전략 중 하나인 엣지 검출 보조 네트워크 추가 전략입니다. 사전 학습된 엣지 추출기 RCF에서 뽑은 엣지 정보를 피처 맵으로 만들어 인코더의 후반부에 추가해서 엣지 정보가 부각된 인코더 출력을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복원하는 그 고해상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프롬 스크래치와 이미지넷으로 그 사전 학습된 모델에다가 파인 튜닝 과정에서 이 보조 네트워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표기한 건데요. 그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습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이시는 주황색 선이 바로 이 저희가 그 추가한 보조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습 초기에는 성능 개선 효과를 보이기는 하는데 학습이 진행될수록 그 개선 효과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보행기의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 걷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불필요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엣지 어텐션 블럭입니다. 이 윗줄에 보이시는 것이 햄 모델의 구조인데요. 이 햄 모델 구조 안에는 레시듀얼 하이브리드 어텐션 그룹이라는 곳이 있고 그 그룹 안에는 또 하이브리드 어텐션 블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어텐션 블럭이 여러 어텐션을 통합해서 성능 개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곳에 엣지 정보를 기반으로 어텐션을 수용하는 블럭을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엣지 특징 맵을 인코더 출력 마지막에 더해주는 것과는 달리 어텐션 블록과 그리고 그룹 연산이 이렇게 반복될 때마다 함께 어텐션이 수행되면서 각 단계에서 특징 추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엣지 어텐션 블록에서 엣지는 이제 이렇게 셈이나 캐니 필터를 통해서 나온 엣지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표를 확인했을 때 개선 효과는 마찬가지로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서 이번에는 육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측 상단 이쪽 라인을 보시면
하이 레졸루션, 즉 그라운드 트루스에서는 없었던 이 지붕 끝에 이 회색 라인이 이제 엣지 어텐션 블록이 적용되지 않은 모델에서는 살짝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요. 샘 기반 엣지 어텐션 블록이 적용된 모델에서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랫줄, 그보다 작은, 여기 있는 작은 거죠. 에어컨 실외기의 세부적인 디테일에서는 엣지 어텐션 블록이 적용된 모델에서 오히려 더 왜곡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그 샘 마스크가 비교적 큰 객체의 경계 정보만을 추출해서 해당 부분은 잘 학습하지만 여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작은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습에서 다소 무시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 함수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정보를 주입하는 걸로 부족하다면 학습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분이 중요시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시도해봤습니다. 즉, 로스 함수의 기존 슈퍼 레졸루션에서 쓰이는 에런 로스뿐 아니라 L2 로스, 그리고 심 로스를 추가해보았습니다. 각각의 비율은 이렇고요. 그 결과 심 점수가 약간 상승을 하면, 이렇게 약간 상승을 하면 PSNR 점수가 약간 감소를 하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PSNR의 영향이 큰 에런 로스의 비중을 줄이고 그 심의 영향이 있는 로스 계산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두 모델의 결과가 원본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을 시각화한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 호남 로스 방식이 우세한 경우에는 빨간색,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면 흰색, 그리고 기존 에런 로스가 더 우세한 경우는 파란색으로 표기되는 시각화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계면이 호남 로스를 사용한 결과가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 객체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는 이런 경계면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엣지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다소 같은 맥락의 결과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에서 슈퍼 레졸루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시된 여러 방법론들의 시너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량의 데이터셋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다양한 지역의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이제 자연스러운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수준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 등으로 실시간 자연환경 생성도 가능해진 현실에서 제 생각에는 지구 전 대륙보다도 넓은 면적의 위성 이미지 데이터 생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합성 데이터셋 구축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로스 함수 설정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슈퍼레졸루션 모델과 달리 위성 이미지 도메인에 특화된 방향으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위성 이미지를 통한 원격 탐사에 특화된 초해상학 평가 지표,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맞는 평가 지표나 로스를 설계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보다 효과적인 학습 그리고 성능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